반갑습니다. 타임 내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주식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묵묵히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고 갈까요? T.Rowe Price 그들이 액티브 크립토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택된 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과 리플 전략적 행보를 가져가고 있고, 무엇보다 일본의 세 가지 주체에서 크립토 쪽에 발을 내딛고 있다라는 거 XRP와 함께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공급 쇼크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도 온체인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즘에 암호화폐 가격이 워낙 힘을 못 쓰고 있죠.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빗썸과 같은 이런 메이저 거래소도 올해 1분기에만 순손실 869억 원 엄청 많이 급감을 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래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래소들의 실적이 부진한 거였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 실적이 급감했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워낙 내려앉아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은 오히려 주식 쪽으로 자금을 빼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네요. 또 그러면서 OKX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닥사 거래소 중 하나이죠. 또 코인원 지분 약 20%를 인수할 것을 논의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에 대한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팍스도 마찬가지고 코인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OKX에 넘길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같은 경우도 한 3만 5천 명 정도 했더라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이게 또 잘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2,400조 정도를 굴리는 아까 목차에서 잠깐 언급드렸죠. T.Rowe Price가 액티브 암호화폐 ETF를 신청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전통금융의 파격 행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액티브 펀드에는 15개의 코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당연히 리플 XRP와 스텔라 루멘 두 가지 코인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5가지 안에 밈 코인의 대장 영역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역시 후보군에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 늘 강조드렸죠. 단순한 밈 코인은 아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면서 수량 모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리스트 보게 되면 비트, 이더, 솔라나, XRP, 에이다 이 5가지 코인은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아발란치, 라이트코인, 폴카닷, 그리고 도지코인 나오고 H바, 헤데라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리플과 짝꿍의 스텔라 루멘, 시바 이누, 마지막 수익까지 이렇게 15가지 나오고 있네요. 다음으로 일본 쪽 가볼까요? SBI 그룹과 노무라 그리고 라쿠텐에서 일반 증권 계좌로 이제 암호화폐 쪽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네요. 무엇보다 비트코인 역시 그 보수적인 일본이라는 이런 증권 회사, 전통 금융권에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후년 정도에 이제 시행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최고 세율 55%에서 20%로 신고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 같은 경우가 더 규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빨리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BI 같은 경우는 늘 강조드렸다시피 리플사와 6대4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합작회사 SBI 리플 아시아도 가지고 있죠.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는 리플과 매우 친화적으로 움직이면서 2017년 3월 달에 나왔던 인사이트 에미 요시카와가 올렸던 건데요. 리플을 활용해서 이때 당시에는 엑스커런트를 먼저 활용했겠죠. 그 리플사가 개발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라는 거. 일본은행 47개, SBI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노무라도 들어와 있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쿠텐, 일본의 최대 이커머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페이나 쿠팡 정도가 될 것 같은데 XRP 결제 문 연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포인트 경제와 결합하면서 실사용, 그리고 이 포인트 매수, 그리고 결제까지
XRP 지원이 된다라는 거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분기 안에 기린카드라고 해서 XRP 결제, RLUSD 결제에 대한 문호가 개방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라쿠텐 같은 경우 이미 일본에서 4,400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고 500만 개 이상 가맹점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XRP에 대한 실사용화에 하나의 큰 스위치가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라뿐만 아니라 라쿠텐까지도 리플과 매우 친화적으로 가고 있고요. SBI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리플사가 교보생명과 손을 잡아가지고 토크나 정부 채권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은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SBI 그룹이 작년 연말이었죠. 교보생명의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지분 약 20%를 상회하는 대주주로 올랐었다라는 거, 왜 교보생명이 리플사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그 뒷배에는 SBI라고 하는 리플사의 지분을 약 9%, 정확히는 8.7%를 가지고 있고 뒤에 자본에 뿌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뻗어져 나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리플사는 꾸준히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유럽 연합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주요 코인에 대한 공급 쇼크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거래소 보유량이 8년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지금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콜드 월렛, 하드 월렛 쪽으로 계속 빼면서 장기 투자의 열풍을 보여주는 거고, 무엇보다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라고 불리는 DAT 기업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죠.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배고픈 셀러라고 해가지고 STRC 현재 영구 우선주로서 11.5% 격주 배당이 나가고 있는데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또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쇼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최대 연기금인 KLP 같은 경우도 스트레티지의 지분을 최근에 또 2,050만 달러 더 확대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중동의 국부펀드 같은 경우도 5월 17일자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 ETF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하버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파생 상품은 조금 던졌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비트 쪽으로 좀 많은 자금이 쏠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르다노 역시 고래들이 싹쓸이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공급량의 약 67%가 고래 기관들이 싹 다 가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XRP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만 개 이상 지갑이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면서 고래 매집 신호가 켜지고 있었는데요. XRP 1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이 33만 2천 개를 넘어간다.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수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1000만 개 이상 XRP를 보유한 고래들, 사실상 세력,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현재 약 458억 개 XRP를 가지고 있다. 전체 공급량의 약 70%를 그들이 쥐고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내가 리플을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록이나 챗GPT, 클로드 같은 경우 모두 다 이 XRP에 대한 미래에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AI에 물어봐서 투자하는 것보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투자를 집행해 주시면 되겠죠. 요즘 많은 Z세대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AI에 의존을 한다 이런 얘기도 샘 울트먼이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AI를 활용을 하더라도 이 본인의 판단 하에 안전한 투자 이어가 주시고, 무엇보다 이 크립토 생태계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권장사항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초기 시장에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